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삼복더위란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더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삼복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을 즐겨 먹었는데요. 또 복날 더위에 먹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해 팥죽이나 수박, 참외를 먹었다고도 합니다. 특히 해안지방에서는 백사장 모래찜질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는데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씨에는 모래찜질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덕과 포항, 경주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웠고요. 오늘도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울진이 31도, 영덕 33도, 포항과 경주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31도, 영덕 33도, 포항과 경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계속해서 많이 끼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9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오늘 비가 오겠고요. 동해상에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더위 먹지 않도록 주의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지역 사적제 주차장이 대낮에도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규정상 심야 시간에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3년 전 경주시가 20억 원을 들여 새롭게 조성한 탈해왕릉 주차장. 대형 트레일러부터 탑차까지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버스들이 주차장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주시의 불법 주차 단속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지만 적지 않은 화물차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워져 있습니다. 많이 되지요. 상당히 많이 되니. 주차 딱지를 붙이고 해도 여기에 계속 갖다 대 있거든요. 놀러 오는 사람 좀 불편할 때가 있지. 승용차 같은 거 잘 못 댈 때가 있고. 사적 172호인 오릉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형 트레일러 화물칸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화물차는 밤 12시부터 4시까지 심야 시간에만 단속이 가능하다 보니 사적지 주차장에 버젓이 차를 대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차를 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차고지에 가서 주차하세요. 네, 그러면 나는 경상북도 현풍의 원거리에 차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까지 가가 차대로 갈까? 나 경주 사람인데. 경주시에 등록된 대형 화물차만 8,600여 대, 울산과 포항 등지를 오가는 차량까지 더하면 모두 수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주시는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 차고지를 최대 4곳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공영 차고지를 각 한 개씩 조성해서 근본적인 화물차 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관광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는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의 2단계 사업인 표층식 처분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완공된 동굴 처분식 저장고에 이어 2단계로 추진 중인 표층 처분식 방패장은 2,700억 원을 들여 3년 뒤 완공될 예정으로 공단은 이곳에 중저준위 방패물 12만여 드럼을 추가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이달 말 설비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기반공사에 착수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와 경북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 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어든 33억 7,300만 달러, 경북은 19.6% 줄어든 18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10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부품과 폴리에스터 직물 등 5개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됐고, 경북은 무선 전화기 수출이 늘었지만 평판 디스플레이와 열연 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반기 수입은 대구는 25% 늘었지만 경북은 16% 줄었고, 특히 경북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27% 가까이 줄어 하반기 수출 회복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과 소음 등이 주요 이유로 사업 허가가 급증하는 만큼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산 등성이에 줄지어 들어선 풍력 발전기. 한때는 약간의 낭만도 더해져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았으나 지금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청정 지역인 죽장면. SK D&D가 3메가와트짜리 24기의 풍력 발전기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다른 지역 견학 결과 생태계 파괴와 소음, 야간빛 공해 등이 심각했다며 풍력 발전 백지화와 청정지역 지키기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빛이 번쩍거려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참 환경이 취약했습니다. 그런 곳을 보고 우리가 풍력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서도 풍력 발전기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동면 주민들은 인근에 2.3메가와트짜리 3개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현수막을 걸고 풍력 발전 반대에 나섰습니다. 아니 뭐 저주파가 생긴다든가 흉물스럽다든가 좋다 그런 게 사람 찬성이 안 하잖아요. 태양광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정지역 18,000제곱미터의 나무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민둥산이 드러났습니다. 2.9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추진에 주민 130여 명은 토사 유출에 따른 농사 지장 등을 이유로 포항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와 올해 허가한 풍력 발전만 7곳, 태양광은 허가 변경을 포함해 46곳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민원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동국제강이 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동국제강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1조 4,22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225억 원으로 127.5% 늘었습니다. 동국제강은 2분기에 건설 경기가 좋아 컬러 강판과 철근 등의 판매가 늘어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 ICT의 2분기 매출은 2,1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7.9% 늘어난 115억 9,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지난해 전략사업으로 선정한 스마트 팩토리 부문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교통정보센터가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위치한 경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경주 시내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버스 도착 시간을 알리는 버스 정보 시스템과 각 교차로별 CCTV 영상 등 다양한 교통정보가 통합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교통센터 설립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MBC와 지역 기업들이 7년째 어려운 이웃이 사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있는데요. 어제 131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 채, 두 채 집을 고치다 보니 벌써 131번째 행복 나눔의 집이 준공됐습니다. 불이 난 후 수리할 돈이 없어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려있던 부엌은 말끔하게 변했습니다. 냉장고와 TV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나니 할머니 얼굴이 모처럼 환해졌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비가 새는 노부부의 집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붕을 다시 얹고 곱게 페인트를 칠하고 튼튼한 문도 새로 달았습니다. 지붕건에 헤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기분이 좋는지 말도 못합니다. 올해는 포스코 PHP 봉사단과 서희건설, 삼구건설, 태동건설이 7천만 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이 사는 낡은 집 15채를 수리했습니다. 여러 군데의 집들을 도와드려가지고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포항 MBC와 지역 기업들은 지난 2010년 행복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31가구를 수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기준값을 회복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기준값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101보다는 1포인트 낮았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성해 전반적인 경제 인식을 종합한 지수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평균치를 100으로 해서 100을 넘으면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전국의 만 100살 이상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북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경북의 100세 이상 고령자는 224명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지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문경이 33.9명으로 충북 괴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은 장수 비결로 소식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을 꼽았고 술과 담배 모두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난방 방식의 변화로 전기요금 계약도 바꿔야 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거액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위탁 관리업체의 의무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이것을 일깨워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 난방으로 바꿨고 당연히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전기요금 계약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공동전기료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유리한 종합계약과 이하일 때 유리한 단일계약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이런 점을 따져야 했지만 2013년 말 구청의 개선 명령을 받고서야 한전과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주민들은 이듬해 관리업체의 뒤늦은 조치 탓에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아파트 관리회사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의무가 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2010년 말부터 3년 동안 1억 9,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위탁관리회사의 책임이지만 한 달 90만 원 정도 하는 수수료를 감안해 50%의 배상 책임을 물어 9,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또 입주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주라. 그 보호하는 데 철저를 기해달라는 어떤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련 단체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위탁관리회사의 본연의 업무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주민 권익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특성을 강력하게 이해할 계기가 되었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관리비 전반의 집행을 두고 꽤 많은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 발생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3일 문경의 한 작업장에서 49살 인부 김모 씨가 열 탈진으로 쓰러진 것을 비롯해 문경에서만 최근 열흘 사이 4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특보 속에서는 공사장 작업이나 농사 등 체력 소모가 많은 외부 활동을 삼가고 열 탈진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하게 한 뒤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테마 여행과 해양 캠프 기회를 제공하는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나 경북 장애인 부모회로 하면 됩니다. 올해 산 햇고추가 출하를 시작했지만 재고가 쌓이고 소비가 부진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 내 최대의 고추 집화장인 안동고추 유통센터입니다. 말리지 않은 홍고추와 말린 건고추가 출하되자 중도민들이 경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거래된 홍고추 10톤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특품은 1,560원, 상품은 1,310원으로 평균가는 1,300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7%나 떨어진 가격입니다. 건고추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00g 한 근당 특품이 5,730원, 상품은 5,200원으로 지난해보다 8%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만이라도 나올 것을 기대했던 농민들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시세에 해가지고 8천 얼마 갔는데요. 올해는 5천 얼마로 떨어지니까 농민들은 꽃이 재배할 의욕이 안 나와요. 문제는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출하됐을 때의 가격입니다. 재고량이 쌓인 데다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양호한 날씨로 작황도 좋아서 가격 하락이 더욱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좀 앞으로 물량이 더 많아지면은 지금 가격도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추값이 높아지면 정부의 비축 물량이 풀리고 떨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은 최소한 적정 가격이라도 유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도로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적재불량 차량 대국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행 중 적재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경찰청에 신고한 뒤 증거 자료로 채택 처리된 건에 한해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연간 9만 대 이상의 적재 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다음 달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현장 투표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6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운영하는 친환경 영농지원센터 에코팜이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하반기 교육은 기능성 작물과 한옥 목수, 가정원예와 전원생활 등 9개 과정 440여 명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달 20일 개강해 11월 19일 마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실시한 상반기 교육에는 9개 과정에 걸쳐 431명이 수료했습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삼복더위란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더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삼복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을 즐겨 먹었는데요. 또 복날 더위에 먹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해 팥죽이나 수박, 참외를 먹었다고도 합니다. 특히 해안지방에서는 백사장 모래찜질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는데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씨에는 모래찜질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덕과 포항, 경주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웠고요. 오늘도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울진이 31도, 영덕 33도, 포항과 경주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31도, 영덕 33도, 포항과 경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계속해서 많이 끼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9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오늘 비가 오겠고요. 동해상에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더위 먹지 않도록 주의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